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한번 살펴볼 테니까 한번 봐봐. 거기에서 주요 원소는 지각에는 산소와 규소가 가장 많고 생명체는 산소와 탄소가 많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거기에서 지각에는 산소와 규소가 가장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체는 자, 거기에서도 자, 산소와 탄소가 많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소와 탄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선 그 밑에 탐구 자료창에 뭐가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 자, 거기에서 한번 봐봐. 지각은 제일 많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봐봐.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요런 순서대로 돼 있죠? 네, 요거 빠졌네. 지각에는 자, 그 원소 기호로 표시해 줄 테니까 봐봐. 오시알페, 칼라크마 요런 것들이 가장 많아요. 이게 지각의 8대 구성 원소라고 불러. 삼규알철, 칼라칼마.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이게 뭐가 나와 있니? 대기가 나와 있죠? 네, 대기에 가장 많은 건 뭘로 나와 있어? 질소요, 그리고 질소, 산소, 아르곤, N2가 가장 많고 질소, 산소, 그 다음 아르곤, 그 다음에 이제 기타가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 해양을 봐봐. 해양. 자, 해양에 제일 많은 거는 뭐야? 산소, 산소. 그 다음이 수소, 염소, 수소. 그 다음 염소, 염소, 나트륨 이렇게 돼 있지.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사람 생명체죠. 생물이라고 해볼까? 자, 사람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산소,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 자, 그 다음 뭐야? 수소, 수소, 질소, 질소 이렇게 돼 있지. 네, 이런 원소들 중에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 거기에서 보면은 음, 우리가 앞에서 원소의 생성에서도 배웠잖아. 수소와 헬륨은 전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고 그리고 다른 원소들은 별의 생성 과정에서 만들어졌죠. 별의 진화 과정에서.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기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는 자, 원소가 아니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에요. 자, 물질에서 이제 지각에서는 무엇이 제일 많냐고 나와 있어? 자, 암석이요, 지각은 암석으로, 암석은 광물로, 광물은
원소의 화학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각은 암석으로, 그 다음에 암석은 광물로, 광물은 원소로 구성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각은 암석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그 네, 다음에 지각을 이루는 광물의 대부분은 규산형 광물이라 그래서 광물은 대부분 규소와 산소를 포함한 규산형 광물이라고 불러요. 네, 규소와 산소를 포함한 게 규산형 광물.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들은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거기 봐봐. 자, 생명체는 물, 소량의 무기물을 제외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등의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대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야. 대부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또는 지질이라고도 불러요. 유기물이 주를 이루고요. 자, 그 다음에 물과 소량의 무기물로도 구성이 되죠. 자, 요게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야. 자, 그리고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주로 탄소로 구성이 돼 있어요. 탄소를 포함한 탄소화합물이라 불러요. 탄소화합물이다. 자, 요게 바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야. 자, 이게 바로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와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대부분이 규산형 광물이라 그랬는데, 자, 이제 그걸 배우면 되겠지. 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의 규칙성을 볼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이제 규산형 광물이라는 게 뭔지, 자, 규산형 광물을 먼저 배워야 돼. 자, 규산형 광물 한번 읽어볼까요?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규산형 사면체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규산형 사면체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광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규소와 산소를 포함한 광물이에요. 이거를 규산형 광물이라고 하는데, 자, 규소 하나와 네 개의 산소가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어요. 자, 공유 결합을 이룬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골격으로 이루어져요. 자, 그리고 이 규산염 사면체에
자, 여러 결합에 의해서 자, 규산염 삼연체의 결합에 의해 광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규산염 삼연체를 배우기 전에 규소의 성질을 한번 배워보자 이런 얘기야. 자, 규소의 성질 배우기 위해서 우선 규소의 원소 특징을 한번 보면 어때? 얘는 몇 족 원소죠? 14족 원소. 그렇지. 탄소 밑에 있는 원소야. 14족 원소로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야? 네, 자, 우리가 14족이니까 원자가 전자 몇 개야? 4개. 4개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규소는 있지? 다른 원자와 4개의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단 말이야. 다른 원자와 4개의 공유 결합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규소의 성질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규산염 삼연체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잔 말이지. 자, 그래서 규산염 삼연체는 규소 1개와 산소 4개로 이루어진 사면체 구조를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면체 구조를 선생님이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사면체를 하나 그려보면 요 중심에 탄소가 있어요. 탄소가 아니라 규소가 있어요. 요 중심에 규소가 하나 있고 요 각각의 꼭지점에 산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어. 자, 그런데 요 산소는 하나당 마이너스 2를 가져. 얘가 마이너스 2를 갖고 얘는 플러스 4를 가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를 끼겠니? 마이너스 4. 그렇죠. 4 마이너스를 띄는 거. 자, 요거를 규산염 사면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거기도 나와 있죠? 맞니? 네. 요 규산염 사면체에 여러 물질이 다시 결합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에 여러 원소들이 또 결합을 해요. 결합할 수가 있어.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규산염 광물의 결합의 규칙성 요거를 이제 꼭 알아야 돼. 자, 규산염 광물의 결합의 규칙성. 자, 거기에서 규산염 사면체는 음전하를 띠고 있어 인접한 양이온과 결합하거나 각 사면체의 산소를 다른 규산염 사면체에 공유하여
정기적으로 중성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네, 규산염 사면체에 자, 얘는 4-를 띈단 말이야. 음전하를 띄고 있어. 그러면 인접한 양이온과 결합할 수 있겠지? 네. 어, 결합하거나 또는 규산염 사면체는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산소를 공유를 해요. 중성을 띠게 돼요. 결국은. 자, 이렇게 중성을 띠는 물질이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규산염 사면체 광물의 결합의 구조를 볼 거예요. 요게 외워야 되는 부분 중에 규산염 광물의 자, 결합 구조를 한번 보자. 자, 그랬을 때 요거는 요 순서대로 외워야 돼. 그냥 아무렇게나 외우는 거 아니야. 자, 맨 먼저 규산염 광물에 감람석이 나와요. 자, 감람석, 그 다음에 피석, 그 다음에 각섬석, 흑음모, 그 다음에 장석, 석영. 요 순서대로 외워야 돼. 자, 이렇게 외워서 얘네들은 어떤 형태냐면 감람석은 독립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휘석은 단쇄성. 자, 단일 사슬이라고 쓰자. 그 다음에 얘는 이중 사슬 구조. 흑음모는 육각의 편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장석과 석영은 우리가 망상 구조라고 나와 있죠. 네. 이 두 구조는 망상 구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요거 잘 보자. 요렇게 갈수록 어떤 특징이 많아지냐면, 자, 요거를 알아야 돼. 공유되는 산소수가 증가한다. 자, 공유되는 산소수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풍화 침식에 강하다. 자, 요거를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자, 네. 이렇게 외우는데, 자, 감람석은, 자, 사면체형이 독립형으로 존재해. 독립형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요 사면체형이 하나가 그대로 존재해요. 자, 그런데, 단일 사슬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여기다가 사면체 하나를 더 그려보자. 자, 요 사면체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자 이렇게 붙였다고 해보자. 그리고 그 옆에 또 사면체를 자 이렇게 붙였다고 해봐. 자 그러면 요게 이렇게 결합되면은 단일 사슬이라고 부르거든. 자 한 줄로 쭉 되어 있는데 요 구조를 잘 보세요. 요 중심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 김소. 주소. 규소가 있잖아. 이 중심은. 네, 네, 요 산소가 요게 다 산소지.
네, 요 산소 봐봐. 요 산소. 자, 여기도 산소가 있고, 뭐, 물론, 요 네 군데가 산소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있는데, 요 산소를 보세요. 요 산소하고 요 산소 이 그림에서는 이 산소는 양쪽에 규소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지. 네, 이런 거를 공유된 산소라고 불러.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그리고 이거를 단일 사슬이라고 하면 이제 이중 사슬은 뭐냐면 사슬이라는 게 쇠사슬처럼 쭉 연결됐다라는 뜻인데 자, 이중 사슬은 여기에 사면체가 이런 식으로 또 붙어요. 자, 요게 요렇게 자, 두 줄로 붙는다는 뜻이야. 두 줄로. 자, 이렇게 그렸다고 해보자. 자, 이렇게 두 줄로 쭉 연결이 돼 있으면 이거를 이중사슬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까처럼 공유된 산소수가 이것도 공유되지. 맞니? 네, 왜 그러냐면 위에 규소하고 밑에 규소하고 이 산소를 공유한단 말이야. 이런 걸 이중사슬이라고 부르고 육각의 판 모양이다. 판상구조라고 불러요. 판상구조. 이 판상구조는 자, 요게 수도 없이 이렇게 판으로 연결되는 거야. 자, 이런 형태로 더 많이 연결이 돼요. 이해되니? 네,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쭉 연결이 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지, 그림상으로. 네. 이런 것을 우리는 이 규산염 광물의 결합의 규칙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니? 네. 네, 이렇게 규산염 광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산염 사면체의 여러 가지 결합 방식에 의해서 규산염 광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게 규산염 광물의 규칙성을, 결합의 규칙성을 배웠으니까 그 밑에 이제 봐봐. 규산염 광물의 성질 중에 우리 중학교 때 광물의 쪼개짐 뭐 이런 것들 배웠었지? 네, 기억나? 네, 이거 기억나요. 감란서 이런 거. 예전에 우리가 중학교 아마 뭐 그거 색, 조흔색, 네. 붓기, 쪼개짐 이런 것들 배웠었지? 네. 그거의 일부가 나온 거야. 거기에서 요거는 알아야 되겠지. 감람석. 자, 쪼개짐이 없어요. 자, 이런 쪼개짐이 없는 거를 뭐라고 부르죠? 어? 국립형 구조. 깨짐. 음, 깨짐이라고 불러. 그리고 자, 석영도 마찬가지야. 자, 석영도 쪼개짐이 없어요. 얘도 깨짐이라고 불러. 유리 원료가 되죠. 역시 얘도 깨짐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흑음모는 얇은 육각판 모양으로 한 방향으로 쪼개짐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장석은 자, 두 방향으로 쪼개짐이 있어요. 자, 장석 두껍
두꺼운 판 모양으로 무방향으로 쪼개져요. 자, 그 밑에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휘석, 각섬석, 얘도 어때요? 두 방향으로 쪼개진다라고 나와있니? 네, 휘석, 각섬석도 자, 얘도 장석과 마찬가지로 두 방향으로 쪼개짐이 있는 거야. 그 쪼개짐이 있는 걸 보면은 결합의 규칙성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거기까지 알아두면 돼. 자, 이거는 지각의 구성 물질은 규산형 광물의 규칙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배운 거고, 자, 이제 한 장 넘겨볼까요?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의 결합의 규칙성은 왜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 자, 여기까지는 됐니? 네. 네, 그러면 넘겨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의 규칙성 요걸 배워보자.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의 규칙성. 자, 요걸 배우기 위해서는 우선 아까 규산형 광물에서는 규소를 간단하게 배웠잖아. 자, 여기서는 이제 탄소화합물을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탄소화합물. 자, 탄소화합물은 무엇이 탄소화합물이냐라고 한다면 C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자, H, O, N, S, P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모두 탄소화합물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탄소화합물은 생명체를 구성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므로 생명활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탄소화합물은 생명체를 구성하기도 해요.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물질이야. 자, 그래서 탄소화물의 예로는 자, 뭐가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탄소화물에 해당되는 거지. 맞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탄소화물을 구성하는 탄소 C의 성질들, 화학적 성질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첫 번째. C는 탄소는 14족 원소죠, 역시. 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 4개요. 전자수는 4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탄소는 있지. C는 다른 원자와 자, 다른 원자와 단일 결합 몇 개를 이룰 수 있어? 4개. 그렇지. 4개를 이룰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탄소는 다른 원자와 어떤 게 가능하냐면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 가능해요.
그리고 요 탄소는 다른 탄소와 자, 쉽게 결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화합물질이 가능하냐면 자, 사슬 구조, 가지 달린 사슬 구조. 이거를 사슬형, 가지 달린 사슬형이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고리형의 화합물이 가능해요. 만들 수 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자, 뭐가 있느냐면 그 형태의 자, 탄소 하나에 자, 요런 형태로 우리 루이스 구조 간단하게 배웠었지? 자, 네, 이렇게 그냥 구조식으로 나타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게 탄소가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돼 있으면은 자, 나머지는 수소여도 되고 다른 원자여도 돼. 이거를 사슬형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탄소가 계속 연결돼 있는 구조에서 요런데 탄소가 이렇게 결합할 수가 있거든. 자, 이렇게 결합돼 있는 거를 가지 달린 사슬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고리형은 이런 것들이지. 자, 탄소에 자, 요런 형태로 자, 요 각각의 선 요 두 개는 그냥 안 그린 거예요. 수소를 찍어 놓으면 돼. 요런 거를 고리형이라고 부르고 자, 그리고 이렇게 탄소하고 요런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거를 이중결합. 그 다음에 탄소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게 삼중결합. 이런 물질들이 다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탄소에서는 매우 다양한 화합물질이 존재할 수 있겠죠. 네, 요게 그 뜻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한 게 탄소화물의 결합의 규칙성이라고 하는 거 있지? 맞아요? 네, 거기까지가 다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이걸로. 됐니?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무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지? 얘네는 모두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탄수화물들은 모두 공유 결합 물질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다. 자, 쭉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에서 자, 78쪽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이제 자세히 나오지. 네. 그 부분을 이제 들어갈 거야. 자, 여기까지는 질문할 거 없어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생명체 구성 물질과 단위체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우리가 앞장에서는 바로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의 규칙성을 배웠고 광물의 종류를 배운 거예요. 감란석부터 자, 그 다음에 장석까지 해서 그런데 이제는 생명체 구성 물질과 단위체로 들어가 보자. 자, 첫 번째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뭐가 있느냐?
자,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에는 탄소화합물이 가장 중요해요. 자, 첫 번째 탄소화합물. 자, 요거의 종류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뭐냐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이 있다. 단백질, 지질, 핵산 등이 있어요. 우리는 요 단원에서는 이제 핵산의 종류하고 결합 방식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자, 요게 탄수화물이야. 그러면 탄수화물부터 한번 쭉 배워볼까요? 자, 첫 번째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의 구성원소는 CHO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자, 그러면 탄수화물의 대부분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자, 뭐뭐가 있어? 포도당, 녹말, 엿당, 과당 등등등 이런 게 모두 탄수화물이죠. 자, 네. 얘네는 생명체 내에서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죠.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도 배웠지. 주 에너지원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이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죠. 자, 그 다음에 단백질. 자, CHON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N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우리가 소화된 다음에 몸 안에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지.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간에서 독성이 작은 요소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오줌으로 배설하잖아. 이런 것들도 배운 적 기억나? 네. 자, 그래. 그렇게 된단 말이야. 이제 단백질에는 뭐가 있냐면, 자, 거기에 생명체 주요 구성물질이라고 나와 있죠. 근육이나, 그쵸? 그 다음에 또 뼈, 머리카락 이런 게 다 손톱 이런 게 다 단백질이거든. 자, 등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은 또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몸속에 자, 단백질은 헤모글로빈 또는 콜라겐 이런 것들도 단백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은 효소의 주성분이다. 자, 효소의 주성분이다라는 거 꼭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효소의 주성분. 효소는 우리 몸에 굉장히 많죠. 그치? 네. 소화 요소도 있고 많잖아. 그 다음에 항체의 또 주성분이 돼요. 거기 봐봐. 항체 주성분.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 몸 안에 여러 생리작용을 조절을 해요. 자, 이게 단백질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질이죠. 자, 지질도 마찬가지로 CHO로 구성이 돼요.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고 얘네는 자 세포를 이루는 성분이기도 해요. 이 세포막. 자,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종류에는 인지질, 중성지방 이런 것들, 중성지방이라든지 인지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지질에 해당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핵산은 처음 배우는 거야. 핵산. 자, 핵산의 구성 성분에는 자, CHONP로 구성이 돼요. 자, 얘네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유전 정보를 전달하거나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거야. 자, 봐봐. 유전 정보 저장 또는 유전 정보 전달 또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핵산이라고 불러. 그러면 핵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DNA와 RNA가 있어요. 자, 우리 DNA는 들어봤지? 네, 이런 거는 한번 들어봤을 거야. 그런데 RNA는 들어봤나? 들어보긴 했어. 들어는 맞습니다. 아, 들어보긴 했어? 이제 네, DNA하고 RNA 구조를 굉장히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이게 탄소화합물이고 두 번째 비탄소화합물도 있죠. 네, 자, 비탄소화합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물이 있지요, 물. 자, 이 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생명체 구성 물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 자,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 중에 물은 약 60% 정도가 물이야. 세포 속에도 다 물이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물은 자, 우리 몸에서 여러 생리작용을 조절을 해요. 여러 생리작용을 조절을 하는데 그 중에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비열이 커서 체온 유지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극성 물질로 많은 물질을 잘 녹여요. 자, 그래서 혈액의 대부분이 물이니까 혈액 속에 양분이 녹아서 운반이 되지. 그 다음에 증발열이 커요. 그래서 땀으로 체온 조절을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생리작용에 해당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무기물이 있죠. 자, 무기염류라고 할까요? 무기염류. 자, 무기염류의 대부분 칼슘, 나트륨, 뭐 철, 인, 염소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철,
칼슘, 나트륨, 뭐 등등등이 있어. 자, 소금에 염화나트륨 이런 것들 들어있잖아. 우리 몸 안에 소금 염분 섭취하죠. 여러 생리작용을 조절을 해요. 조절하고, 자,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기도 하죠. 우리 뼈의 성분은 칼슘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자, 요게 바로 이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과 비탄수화물. 자, 이것도 어때? 어렵지 않지? 네, 이 부분도 역시 중학교 때 우리 열심히 했으니까 그 부분들이 연결되는 부분이었어. 자, 그러면 이제 단위체라는 것만 이제 또 한번 배워보자. 아직 자, 오른쪽 못 썼어요. 못 썼어? 네. 됐어요. 다 됐어? 네. 자, 이제 지우고 단위체로 들어가 봅시다. 자, 단위체로 구성된 생명체 구성물질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어. 두 번째, 단위체로 구성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단위체가 도대체 뭐야? 이런 얘기지. 자, 단위체라는 뜻이 뭔지를 배워볼 거야. 자, 단위체는 고분자 화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저분자 물질. 자, 고분자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저분자 물질을 단위체라고 불러. 그러면 자, 여기 봐.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자,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뭘까? 자, 우리 탄수화물 먹으면은 최종 소화된 산물이 뭘로 변해? 흡수할 때? 포도당, 그렇지, 포도당이에요. 그 다음에 단백질의 단위체는 뭘까? 아미노산, 맞아요, 아미노산. 자, 그 다음에 자, 핵산. 핵산은 DNA도 있고 RNA도 있다 그랬죠? 네, 핵산의 단위체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은 안 배운 물질들인데 이런 것들이 나오네.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자, 이런 것들이 단위체야.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만들 때 반복되는 기본 골격이 되는 것을 단위체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야. 이해됐니? 네. 네, 자, 그랬을 때 우리 자, 탄수화물의 단위체 중에 자, 포도당 단위체가 만든 물질들 한번 그림으로 거기 세 가지 나와 있니? 네. 자, 그 세 가지 외우세요. 자, 포도당을 단위체로 하여
자, 포도당을 단위체로 하여 세 가지 물질 나와 있죠? 녹말, 그 다음에 글리코겐, 셀룰로스 나와 있어요? 네. 네. 요거 그림으로 외워둬. 그림으로도. 그러니까 녹말을 만드는 단위체는 포도당이야. 그런데 포도당이 더 결합을 해서 녹말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포도당이 더 결합해서 글리코겐도 되고, 그 다음에 셀룰로스도 되는데, 자, 거기 한번 봐봐. 녹말은 가지가 좀 적죠? 네. 근데 글리코겐은 봐봐. 가지가 훨씬 더 복잡하게 많지? 네. 그리고 셀룰로스는 어때? 일자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개 겹으로 나와 있죠? 네. 그 그림으로 이 세 가지를 알아두자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